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메타플래닛을 매수한다는 영상을 올린 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추가로 35% 정도 하락을 해서 3개월 동안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지 궁금해하시고 이런 회사 주식을 왜 계속 사는지도 궁금해하셔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메타플래닛의 주가 하락을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공감을 받은 이론은 이 회사가 ATM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스트래티지가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9월부터 지금까지 ATM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이 회사의 주가 하락은 계속되고 있죠.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 회사가 공매도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그럴듯한 이야기죠. 하지만 일본 주식시장은 하루에 주가가 10% 하락을 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제가 멤버십 포스트를 통해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공매도가 금지된 날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한 적이 있죠. 물론 저도 기관들의 공매도가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분명 가격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캐피탈 B, 영국의 스마일러웹, 일본의 메타플래닛,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을 가장 잘 따르고 있다고 평가받는 회사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세 회사들 모두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큰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의 이런 주가 폭락은 이 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사들의 주가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라는 산업 자체에 낀 거품입니다. 올해 봄을 기점으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만 하면 하루 만에 주가가 몇십 %씩 상승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마치 2000년대 초반 회사 이름 뒤에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주식 상장을 하면 주가가 폭등하던 닷컴 버블 시절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이 거품이 금방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주가가 폭등했다는 건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욕심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욕심은 금방 큰 공포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특히나 메타플래닛처럼 회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주 베이스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인 회사의 주식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현상이죠.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정도로 여겨지는 상품이었습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의 희소성 혹은 탈중앙화 이런 거엔 별로 관심 없고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폭등을 하다가 한번 가격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폭락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상품 자체에 대한 믿음 없이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떨어지면 너도 나도 매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만 남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주식들이 과거 비트코인의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투자자 베이스가 단순한 투기꾼들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산업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최근 메타플래닛이 진행한 해외 자금 조달 플랜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여러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 회사는 최근 1.4 빌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도 돈이지만 헤지펀드, 국부펀드,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같은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새로운 투자자 베이스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 베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회사인데요. 기존 발행된 주식 7억 5,500만 주에서 이번 플랜을 통해 3억 8,500만 주를 기관들에게 발행하면서 기관들의 투자 지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기관들에게도 관심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메타플래닛처럼 미국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금융시장인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이렇게 일본 이외의 해외 기관들에게 투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실제로 이번 해외 자본 플랜 이후 차르단 캐피탈이라는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며칠 전 메타플래닛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외의 투자은행에서 이 회사가 커버리지를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죠. 거기에 더해 메타플래닛이 최근 FTSE의 글로벌 미드캡 인덱스라는 지수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또한 기관들의 자본이 점점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 500, 나스닥 100 이외에도 여러 지수가 있습니다. 그중 전 세계의 미드캡 회사들을 모아놓은 FTSE의 인덱스들이 있는데요.
메타플래닛의 회사 규모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인덱스들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인덱스를 추종하는 각종 펀드들은 이 인덱스에 표기된 각 회사의 비중만큼 그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현재 FTSE의 미드캡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산이 대략 250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메타플래닛의 회사 규모로 치면 이 지수에서 대략 0.07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대략 1억 8,700만 달러 정도의 메타플래닛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말이 되죠. 이렇게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다른 기관들처럼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한번 지수에 포함되면 그 지수에서 탈락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 회사의 주가에 안정성을 가져다 줄 존재들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 메타플래닛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이 회사의 주식을 더 매수할 것이라는 장점 또한 존재하죠. 이렇게 최근의 가격 움직임은 이 회사와 관련 없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런 가격 움직임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꾸준히 이 회사의 주식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저 또한 언제가 바닥인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엠네브가 1.18을 기록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검은색으로 표현된 그래프가 메타플래닛의 마켓캡이고요.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입니다. 이 검은색과 주황색 그래프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엠네브 멀티플의 값이 높은 거고, 이 간격이 좁아질수록 엠네브가 1에 가까운 거죠.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확신이 틀려서 이런 회사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 그대로 평가된다고 해봅시다. 엠네브가 1로 평가받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엠네브 멀티플이 1에 가까울 때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산다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약간 더 값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크게 잃을 건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만 한다면 엠네브가 1로 평가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 역시 비트코인의 수익률만큼 꾸준히 성장할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주에 스트래티지에서 약간 수익 실현을 하고 메타플래닛의 비중을 좀 더 늘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엠네브 멀티플이 1 이하로 기록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거죠.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회사들의 엠네브가 1 이하로 거래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1년 정도 꾸준히 하락하는 경우 엠네브 멀티플이 1 이하로 기록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다. 주식이란 결국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회사의 마켓캡이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게 기록되는 게 말이 되죠. 2022년 스트래티지가 그런 이유로 단기간 엠네브가 1 이하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혹은 그 회사에 빚이 많거나 앞으로 빚이 생길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 엠네브가 1 이하로 기록되는 게 가능합니다. 미국의 Similar Scientific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비트코인을 5,000개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메타플래닛과 다르게 본인들의 원래 사업 모델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매수 전략도 취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헬스케어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과정 중에 있던 일로 최근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로 많은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많은 벌금을 내야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금액들을 이 회사의 시장 가치에 선반영한다면 역시나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이들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플래닛은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이죠. 물론 최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포심이 더 악화되어서 엠네브가 1 이하로 기록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네브 멀티플이란 결국 시장의 심리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값이 1부터 시작해서 3, 5 혹은 그보다도 더 높게 기록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플래닛이던 어떤 비트코인 매수 회사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엠네브 멀티플이 1에 가까울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한참 이런 회사들이 고평가 받고 있을 때를 시작점으로 잡고 한참 저평가 받고 있을 때 현재를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런 회사들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트래티지가 가장 고평가를 받던 작년 11월 기준으로 비트코인과의 수익률을 비교하면서 이 회사를 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평가 받고 있는 엠네브 멀티플이 언제 고평가로 돌아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투자하실 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한다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실패하는 투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시점을 길게 보면서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또다시 그 회사가 고평가를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회사들이 고평가를 받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그 회사의 주가 역시 천천히 상승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제가 1년 반째 투자 중인 스트래티지의 경우 요즘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이 회사의 MNAV가 1로 줄어든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대략 230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설사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주당 230불은 제 평단가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제가 이 회사 주식을 엄청 좋은 타이밍에 사서 그런 게 아니고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 이유로 몇 주 혹은 몇 달 기준으로 스트래티지의 수익률이 비트코인보다 못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메타플래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4, 5년 뒤에 메타플래닛이 저평가받고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투자자로서 크게 잃을 건 없는 선택이죠. 만약 그 기간 동안 이 회사가 고평가를 받는 기간이 있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이던 메타플래닛이던 이렇게 시점을 좀 더 길게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투자하신다면 아마 성공적인 투자가 될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